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도 그래픽카드죠. 네, 그래픽카드 또 시간을 좀 내서 이게 질문을 많이들 하셔서 이걸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이게 너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건도 수리를 하면서 이것도 물론 이제 분해해놓고 대충 이제 점검을 진행했어요. 점검 진행하는 과정에 그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정상 테스트하는 거랑 수리하는 거랑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수리가 된다 안 된다도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요리하신 분은 접선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즘에 그래픽카드가 워낙 또 이제 풍기 현상이고 이제 비싸니까 수리를 많이 하시는 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너무 또 이제 옛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이제 수리를 많이 의뢰를 하셔서 제가 뭐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다 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뭐 저희 말고도 그래픽 수리 하시는 업체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당한 선에서 수리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에브가에서 나오는 이제 지포스 GTX 1080 Ti 제품인데 얘가 쿨러가 뭐 에브가 쪽에서 만드는 쿨러들은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만큼 뭐 굴이나 이런 게 방열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겠죠. 뭐 제품은 엄청 이제 디테일하게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놓을게요. 이 모델은 분해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분해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분해를 하고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니까 기본적인 전원이라든지 전원부라든지 이제 소자류들 뭐 이탈이라든지 뭐 조립 실수 사용 중에 이제 뭐 섬을 바르다가 뭐 파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도 다 이상이 없고요. 소자류들도 이탈도 없고 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화면 송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면 무조건 냉납 처리해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조건 냉납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냉납인지 아닌지 이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는 다 이상 없고 주변에 소자가 이상했기 때문에 분명히 GPU 쪽이나 이 메모리 쪽, 예, 메모리 쪽에 불량이 있다고 저도 지금 이제 추측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쪽이 이 전체 메모리를 다 히팅하고 GPU를 열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중간에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느 쪽인지 GPU 쪽인지 메모리 쪽인지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엔비디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스트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뭐 온라인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일단 해봤는데 우선은 메모리 쪽 하나가 불량이라고 통신 불량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어, 또 한 얘가 이제 이 메모리가 냉납이 생겨도 이제 통신 오류가 뜨고요. 그 테스트 프로그램에서는 GPU의 이제 메모리는 GPU랑 바로 다이렉트 통신을 해요. 그래서 GPU 쪽에 이 메모리 한 메모리랑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냉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제 메모리 통신 오류가 뜹니다. 그럼 얘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GPU 자체 불량 아니면 GPU 내부에 이제 이 메모리랑 통신하는 회로 라인 쪽에 이제 볼랍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 메모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메모리 이 밑에 이제 볼랍이 이제 부식이나 산화돼서 이제 냉납이라고 하죠. 그렇게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화면이 떠주면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막 이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어느 정도 쉽잖아요. 근데 얘는 화면을 안 떠요. 그래서 어 화면은 안 뜨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이제 화면이 깜빡하면서 이제 윈도우로 진입은 되는데 이제 화면조차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런 증상이 보통 보면 메모리랑 GPU 쪽에 어떤 이제 냉납이나 불량 결함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찝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측해서 이 메모리를 일단 히팅 처리를 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 이제 불량난 메모리를 히팅 처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이 있고 화면이 출력되고 또 노이즈가 뜨거나 하면 또 불량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드러내고 리보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새 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일이 뭐 적은 일은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열 처리를 전부 다 일괄 해버리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50도 50이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예 더 이상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메모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 어느 부분 쪽에 데이터 통신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한번 잡아내 볼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리가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자 우선 얘 테스트 하기 전에요.
메모리 진단 그 테스트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쟤를 꼽아서 하면 얘는 이제 정상적인 그래픽입니다. 뭐 저렴한 거지만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얘를 꼽아서 진단 프로그램 한번 그냥 띄워볼게요. 얘는 보조 전원이 없는 거라서. 그리고 윈도우로 바로 들어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장 장치를 빼고요. 그 테스트 프로그램만 담겨 있는 걸로 자, 켜보도록 할게요. 키면 부팅이 되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 되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안 뜨는 그래픽 카드들도 이제 뭐 메모리 쪽이나 이제 냉납 형식으로 해서 화면이 안 뜨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진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진단되게 해놨어요. 이게 얘로 부팅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기록을 여기에 남기게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그래픽 카드 수리하는 업체들은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뭐 얘가 뭐 추측으로는 이제 집어내겠지만 그게 100%뭐 불량이다, 뭐 냉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통과가 됐죠. 이렇게 치면 메모리가 총 4개죠. 얘는 4개 중에 오류가 없다고 좀 표시가 돼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정상적으로 송출됐을 때는 특정 메모리 불량인 제품들도 여기서 바로 확인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빼고요. 저 화면 안 뜨는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일단 쿨러는 살짝 그냥 얹어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픽 인식이 안 된다는 이 지금 요거 포스팅 카드가 이 안쪽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안 되고 그냥 계속 깜빡거리죠. 한참 있으면 화면이 약간 이제 깜빡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 대신 화면은 출력을 안 돼요. 자, 지금 화면 바뀌었죠? 인식됐죠? 하고 이제 부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아마 읽어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읽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동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은 안 보이지만.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 인식되고 안 되고는 정상적인 그래픽카드 한 개 더 꼽아서 이제 윈도우 진입하면 얘가 이제 뭐 GPU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까지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인을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리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이제 뭐 아예 이제 부팅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픽 카드들이. 그래도 아예 뭐 GPU 쪽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픽 카드 바이오스 쪽에 결함이 있어도 이런 증상이 벌어져요. 비슷하게. 그래서 원인 추측을 이제 될 수 있으면 계속 분석을 해서 중요 핵심 이제 전원부 단이라든지 뭐 기본 작동해야 될 부분들이 이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요. 네, 이 정도면 끝났을 거거든요. 원래 이제 끝나고 나면 리부팅 하는 명령 집어넣어서 강제로 꺼지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부팅 명령을 주면 아마 꺼질 겁니다. 시스템이. 네, 꺼졌죠? 네, 이러면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빼서 안에 이제 파일을 봐야 되거든요. 파일을 보면 몇 번째 메모리 쪽에서 통신 오류가 있다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뺐어요. 잘 이동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USB 안에 저장되어 있는 report.txt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F1이라고 되어 있죠. F1에 이제 오류가 있다고 뜨죠. 그러니까 메모리 중에 이게 1기가짜리 이제 11개 11G짜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오류 테스트 한 게 쭉 나오고요. F1이라는 이제 메모리 모듈에서 지금 오류가 뜬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GPU가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전체가 오류가 뜨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전체 불량날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전체 오류가 뜬다면 GPU 쪽 이제 결함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GPU를 히팅한다든지 또는 이제 리볼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또한 이제 작업 리스크와 비용 리스크 뭐 이런 게 막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GPU는 제가 뭐 리볼이라든지 뭐 히팅 작업까지는 해드리는데 리볼을 한다든지 뭐 칩을 교체해드린다든지 이건 거의 다 수리 불가로 이제 안내드리고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려드립니다. 작업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리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리볼을 하든 교체를 하든 이제 확실하기만 하면 수리 성공률은 거의 뭐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F1이죠. F1 모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일단은 히팅 처리를 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히팅에서 불량이면 뭐 어차피 이제 메모리를 교체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게 메모리가 오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GPU 자체에 불량이 있어도 이렇게 특정 메모리 쪽에 회로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측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되죠. GPU 쪽인지 메모리 쪽인지.
그러면 가장 이제 저렴하게 수리하고 간단하게 수리할 수 접근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럼 메모리부터 이제 수리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자리를 옮겨서 다시 촬영해 볼게요. 자, 제가 다시 자리로 왔습니다.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요 밑에 거치대를 조금 준비했고요. 어차피 이제 히팅 작업하려면 이제 하부 히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부 히터로만 절대 하시면 납이 제대로 녹지도 않고 불안정하게 납땜이 됩니다. 히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메모리?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여기가 1번 핀이잖아요, GPU가. 그럼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 E, F로 가요. 그럼 이제 A1이 여기가 첫 번째거든요. A1, 그 다음에 A0. 지금 여기는 비어있죠? 네. 총 11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잖아요. 11지잖아요. 이제 하나는 비어있고, 비어있어도 이제 A1, A0, B1, B0 이렇게 가거든요. E1, E0, 그 다음에 F1, F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예, 여기 F 쪽이거든요. 그럼 F1이면 여기. 보통 이렇게 되는데 뭐 특별한 경우는 뭐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아까 프로그램에서 위치한 이제 F1이라는 메모리 위치예요. 뒤에서 두 번째죠. 예. 얘를 일단 이제 히팅 처리를 해볼 겁니다. 뭐 열풍기로 막 이렇게 온도 제어 없이 막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뭐 다리미로 막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납이 뭐 다행히 녹아버리면 다리미로 하면 그거는 다시 리뷰를 안 하면 못 쓰게 됩니다. 완전 찐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리미도 잘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약간 띄어서 이제 복사열을 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이게 타격을 주면 안 됩니다. 메모리에도 마찬가지. 실제 힘을 주고 하면 그냥 납이 녹는 순간 다 눌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전원을 키면 이제 아예 쇼트가 나버린다든지 아예 이제 사망해 버립니다. 그런 방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메모리가 녹았을 때 어떻게 이제 리볼이 되는지, 리히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 리히팅이 어느 순간까지 돼야지 리히팅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도는 하부 히터, 상부 히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메모리가 이제 이 무연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230도에서 240도, 250도까지 가야지만 이제 이 볼납들이 확실하게 녹습니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살 밀어서 이제 메모리가 약간 움직이면 이제 볼납은 다 녹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 전에 예열은 충분히 기반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젤 페이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쪽 반대쪽까지 다 녹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열은 이제 이 GPU 있죠? GPU는 절대 이런 뭐 히팅 건으로는 하부 히터를 아무리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면적이 굉장히 넓고 잘못하게 되면 기판이 틀어지거나 CPU 자체도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GPU는 리히팅을 하게 되면 이제 BGA 장비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다리미 뭐 드라이기 이런 거는 납도 제대로 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면적을 다 이렇게 열을 골고루 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비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예열을 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하죠. 그럼 얘가 이제 납이 녹으면 얘가 이제 너무 이렇게 세게 밀어버리면 이제 완전 볼납들이 이탈을 하고 이제 쇼트가 나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 이렇게 툭 쳐서 납이 다 녹은 상태에서 툭 쳐서 이게 만약에 이탈돼 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칩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리볼을 하고 다시 재안착을 해야 되고, 살짝 흔들어서 이제 이게 약간만 움직이면 이제 그 메모리 밑에 볼납들은 다 녹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제 히팅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 누른다거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30도에서 240, 50도 정도 가면 다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주변 환경에서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열풍기 온도는 얼마나 줘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못 돼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 기준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230에서 240, 50도. 예, 이렇게 가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맥납이면 좋은데 아닐 경우에 이제 또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사항이 있고 또 깨지거나 하면 얘가 불량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메모리를 이제 리볼 처리하고 다시 시도, 그 다음에 이제 교체. 가장 깔끔한 거는 이제 새 부품 있으면 교체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자, 움직이죠. 여기서 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제 납이 녹았는지 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예, 여기까지 하면 볼납은 다 녹았다 보시면 돼요. 움직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더 흔들면 이제 납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다시 리볼해야 됩니다. 변도로 그리면.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메모리 히팅 작업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납이 이제 100%다 녹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열을 식히고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선 사항이 있고 화면이 출력이 되고 모자이크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드러내고 리볼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GPU 쪽에도 뭔가 문제가 이제 같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고요. 이게 수리를 안 해보면 뭔가 100%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불량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GPU 쪽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뭐 저렴하게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지금 메모리 쪽 이제 오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보는 거예요. 메모리 오류가 아니라 GPU 쪽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꼭 이제 저 프로그램을 썼다고 해서 메모리다고 해서 메모리가 100%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열을 좀 식히고 제가 다이로 옮겨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촬영 전에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 정상으로 뜨거든요. 뭐 다행히 이번은 메모리 맥락 쪽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우선은 켜서 이제 아까와 차이점을 한번 보고요. 2차적인 이제 에이징 테스트를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키면 이제 화면 송출이 되면서 이제 테스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로고. 네,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메모리 쪽이 냉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메모리가 정상으로 하는지 플로드 테스트하고 이거는 이제 또 좀 이따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건이고 테스트가 진행되죠. 아까는 이 화면이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지만은 이제 부팅이 되었고 이제 오류가 있었던 메모리를 집어냈던 거예요. 맨 처음에도 화면 안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화면은 이제 블랙아웃 상태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테스트 진행한 거죠. 볼게요. 라인을 한 칸 지워야 되겠네요. 그대로. 이제 이거 다른 PC로 옮겨서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화면 송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보시면 돼요.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다 빵으로 떴죠. 오류가 없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에 있는 메모리 냉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요거 테스트 여기서는 이제 저 테스트하기가 좀 무리고요. 옆쪽 다이로 옮겨서 수냉 쿨러만 장착한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쿨러 장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쿨러 최종 조립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쿨러 다 조립하고 테스트 또 오류가 나면 다시 재분해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결했고요. 순행 이제 나머지 전원부 쪽은 앞쪽에 이제 쿨링들이 전원부 시켜주기 때문에 GPU는 별도로 쿨러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부팅을 했어요. 하고 드라이브까지 지금 정상으로 다 올라왔죠. 네. 그래픽 정보, 메모리 정보까지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를 걸어보면 이상 없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쭉 한번 돌려보고요. 최종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쿨러 장착하고 이제 최종 테스트를 또 한 번 더 돌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쿨러 장착 전에 파스 한번 돌려봤고요.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이제 쿨러를 정상 쿨러 장착 후에요. 뭐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 첨부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제 마지막 촬영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쿨러 정상 조립을 다 했어요. 뒤쪽에 불까지 다 들어오고요. 생겼죠? 그리고
점수는 뭐 한 간단하게 두 가지 촬영할 때는 이제 두 가지만 돌려봤고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없죠. 점수부터. 자, 이번 시간은 그 다행히 메모리가 그냥 냉납 정상이었죠. 냉납 정상이었는데 이게 뭐 다행히 냉납이라서 이렇게 이제 조금 빨리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저렇게 히팅을 해서 이제 화면이 뜰 때도 있어요. 이제 화면이 떴지만은 이제 또 모자이크 처리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리볼을 또 해봅니다. 메모리를 드러내서. 메모리 리볼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스텐실이 없어도 돼요. 볼랍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실장하고 또 똑같이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모리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뭐 동일 메모리가 있거나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제 교체를 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교체를 하고 나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화면이 깨지거나 이런 증상이 보여지면 GPU 쪽이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모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GPU를 드러내고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GPU를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노력에 비해서 수리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수리 진행을 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메모리까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리 진행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했던 거는 메모리 냉납 이제 추측하는 방법과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라인 불량난 데이터 회로들 추적을 하고 이제 수리하는 거, 냉납 수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냉납 수리를 이제 실질적인 온도를 정확하게 줘서 납을 100%잘 녹이면 뭐 재불량 안 나고 계속 씁니다. 쓰는데 물론 뭐 이제 냉납 수리를 잘못하게 되면 재불량이 빨리 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불량이 난다 안 난다는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리하고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